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수학교육의 급소 같은 고등수학 공부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모든 중학생, 중3, 중2, 중1 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등 고학년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귀 딱 기울이고 머릿속에 잘 각인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훗날 너무너무 멋진 수학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수학에 대한 성공 또는 수학 정복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생에서 고비마다 수학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 중에 고등수학 대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두 가지. 근데 대부분 그 두 가지를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겠죠.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메모장처럼 기억을 잘 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고등수학 대비 전략 또는 학습법의 치명적인 잘못 두 가지.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 치명적인 잘못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할 건데 그 비유는 중학교 친구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나 생각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제가 비유를 들 거예요. 우선 비유를 들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중1이, 그 다음에 중2 학생은 중2이, 발음 이상하죠. 그래서 중둘이, 그리고 중3은 중3이. 제가 이렇게 닉네임으로 부를 거고, 자, 중1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대략 고등수학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찍 고등수학을 준비한 친구들은 사실은 중1 정도 되면 고등 1학년 과정 정도까지는 본 친구들. 보통 이 대치동 같은 경우 초등의 고학년 정도의 고등수학을 진입을 하니까 물론 빨리 진입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빨리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결과가 좋다? 그러면 정말 이유식 먹을 때부터 수학을 가르쳐야죠. 사실은 빨리 시작한다는 게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는 거지. 그냥 불안감? 아니면 뭐 뒤떨어지기 싫어서? 근데 제가 볼 때 큰 효과는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일찍들 준비한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이면 대충 한 학기 정도에서 1년 정도 예습을 하는 또는 선행을 하는 그 정도. 그리고 심지어 느긋한 중1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입시가 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아직 초등에서 갓 나온 그런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 교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런 마음을 갖죠.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한, 나태한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예 뭐 예습을 안 하는 뭐 한 학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닥쳐서 하는. 근데 의외로 이 초등 과정이 그냥 한 학기 정도를 수월하게 나가다 보니 이 수월하다는 거는 학생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초등 교육 과정은 양이 많거나 아니면 뭐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깊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마음만 좀 먹으면 한 학기 정도 선행, 한 학기 정도 예습은 생각보다 쉬워들 해요. 그러니까 초등 때 그렇게 좀 수월하게 한 학기 정도나 아니면 실제 그 학기를 닥쳐서 그냥 현행으로 끝내는 그런 경우도 가능했던
뭐 그 정도로 약간 쉬웠던 또는 만만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확장시켜서 중등 수학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중등 수학에 와서 다 깨져나가죠. 정말 처절하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초등 한 학기 교육 과정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언급하는 내용 그 정도는 중학교에 한 단원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와서 공부량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일단 유형도 많아지고 그리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리고 언급하는 내용 자체가 많아져요. 한 학기 동안 언급하는 내용이 초등과정으로 치면 한 2년 정도치? 그러니까 초등 때 하던 그런 설렁설렁한 한 학기 선행 또는 현행으로 바로 맞부딪혀서 해결을 한다? 굉장히 힘들죠. 정말 머리 좋고 타고날 때부터 수학적 DNA를 갖춘 수학 영재급 되는 애들 말고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되게 안 되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엄청난 압박을 못 느낀 중1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냥 좀 여유롭게 어영부영 그리고 좀 뭐랄까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 나간다, 진도를 나간다, 막 이런 거에 만족하는. 하여튼 그러면서 구멍이 막 뚫린 채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부량이 너무 많고 난이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등보다 덜 완벽해지는 거죠. 그리고 중2 친구들, 중둘이 제가 아까 닉네임을 중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중둘이들은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한 학기 선행 나가는 거 또는 1년 선행 나가는 게 쉽지 않고 근데 엄마는 선행을 빨리 나가라고 막 고등부에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마음은 급해지고 사실은 이룬 거는 없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자기가 완벽하게 해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찝찝한 상태죠. 그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거를 예습을 한다 또는 선행을 한다 이게 막 진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중학 수학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현실적인 타격감을 느끼는 현타가 오는 딱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의 중3 중3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3 거의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결국 조금만 있으면 뭐 정말 몇 개월 안 되면 고등학생이 되는 중3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엄청 뜨거운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실 중1, 중2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리고 중3인데 다 보면 선행을 뭐 일찍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했다. 뭐 한 학기 과정을 했다. 고등수학 상을 했다. 하했다. 막 이러는데 나는 학원에서 진도는 나갔지만 뭐 과외 선생님하고 나갔든 학원에서 나갔든 온라인으로 나갔든 사실은 진도만 나간 거지. 뭐 제대로 된 건 없죠. 왜냐하면 진도를 나갔다는 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진도만 나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끝냈다 또는 마스터했다 아니면 뭐 정복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선행을 대부분 나가다 보니 나갔어도 나간 게 아닌 했어도 한 게 아닌 정말 엉터리가 되는 그러니까 후행도 잘 안 돼 있고 선행도 나가긴 했으나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는 중3들 그런 중3들의 불안감 그리고 중3들의 어떤 불안정성을 파고드는 한마디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과외, 학원, 뭐 인터넷 다 마찬가지인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중3들한테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중3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번 중3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뭐 9월이니까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5개월 동안 그리고
학기 중은 뺀다면 뭐 방학 3개월, 2개월 반 동안 우리는 고등수학 상만 들이다 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고등수학 들어가서 첫 번째 보는 시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게 곧 나의 고등 내신 생활을 거의 결정짓는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니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도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라도 잘 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그거라도 드립다 파서 여태까지 엉터리 선행이었다는 그리고 잘못된 선행 방법이었다는 것을 살짝 가려줄 수 있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대부분의 과는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 또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고등수학 상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도망이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도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너도 나도 이 학원 저 학원 이 과외 저 과외 다 중3들은 고등수학 상에 목을 메고 덤빕니다.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아마 중3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중3이었던 형이나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3회독 했다. 뭐 2회독 했다. 나는 문제집을 4권을 풀었다. 뭐 5권을 풀었다. 그 한 4, 5개월 안에 오직 고등수학 상을 목표로 고등수학 상을 잘 봐야겠다는 목표로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그런 거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그거 하나도 아둥바둥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죠.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과 시간을 퍼부어서 고등수학 상을 딱 붙들고 목을 메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죠? 모든 중3 친구들이 다 중3 겨울방학에 고등수학 상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해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에 좋은 결과를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모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수학 상을 파고들고 목매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1회독 했다, 2회독 했다, 3회독 했다 하면 다 만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90점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상대평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나눠지겠지만 아니 그렇게 좋은 성적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공부한 게 무색해질 정도로 형편없는 결과를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간 정말 오랜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중3이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는지 또 고3은 어떻게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초등은 어떻게 공부해야 중고등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연구, 조사, 그 다음에 분석한 제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3 때 그 주어진 알토란 같은 정말 황금 같은 4, 5개월을 수학 상만 팠는데 나오는 결과는 정말 형편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3 교실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는데 그러한 엄청난 엉망진창의 모습이 딱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 공부 전략을 짜니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르치니까 결국 그러한 큰 실패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경고를 드려야 되겠다. 더하여 절대 이렇게 공부시키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카메라를 켜고 오늘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중1, 2, 그 다음에 중2, 중3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예를 들어서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핵심 두 가지 그 안에 다 녹여 넣어놨으니 하나씩 콕 집어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수학에 대한 태도나 모습을 그려내면서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이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그때 고등수학 선행하는 친구든 아니면 한 학기 선행하는 친구든 아니면 1년을 선행하는 친구든 자기가 원래 선행을 하던 진도를 중간에 스탑을 하고 그 내신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 뭐 한 3주 정도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게 중간에 정말 큰 구멍처럼 뻥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막 나가다가 갑자기 한 달 내신 준비하고 오면 앞에 진도 나갔던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을 하는 게 정확하고 예리한 그러면서 정말 구멍이 안 뚫리는 철저한 방식의 멋진 선행이 아니고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행들은 다 구멍이 뚫리고 완벽해질 수 없고 그래서 또 그 한심한 결과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정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간과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도는 나갔는데 나간 게 아닌 게 되고 반복을 했는데 또 구멍 때문에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반복의 악순환, 반복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취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한 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 무한 반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모습들의 안에 치명적 잘못 두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무리한 잘못된 선행입니다. 바꿔 말할게요. 엉터리 선행입니다. 선행은 나갔으나 나간 게 아닌, 공부는 했으나 공부한 게 아닌, 진도는 나갔으나 나간 것도 안 나간 것도 아닌 그런 엉터리 선행.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신 때문에 구멍 뚫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다 까먹고 또 앞에부터 다시 돌렸더니 그동안 뒤에 배운 것도 까먹고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을 하고 그런 정말 엄청난 한심한 무한 반복의 늪. 그 무한 반복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잘못된 설명, 잘 못 가르치는 어떤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선행. 그게 가장 큰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엉터리 선행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했냐,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시작했냐, 또는 중3에 시작했냐, 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언제 시작했든 진행을 하다가 끝내지 못하면 얘든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그래서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몇 학년 때 시작하든
굵고 짧게 끝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굵고 짧게 끝내는 선행. 이렇게 끝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 말고 막 3개월, 4개월 걸리는 거 말고. 왜냐면 그러면 그 안에는 내신이 들어오고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런 어떤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가면 당연히 망각이 엄청나게 개입되니까. 그래서 선행은 시작 시점보다 일찍 시작하면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정이 짧아야 된다. 요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단 이해도가 높아야죠. 그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려니까 선생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하여튼 고등수학 준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 잘못 중에 첫 번째는 엉터리 선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선행을 나가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다 이해하고 개념 원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망각도 이겨내면서 그렇게 선행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은 선행이라면 정말 진도만 나가는, 제목만 읽어보고 훑트는, 그래서 나중에 원리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제목만 생각나는 그러한 엉터리 선행이 된다. 그리고 그게 고등수학에서 우리 아이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 잘못. 사실 이게 앞의 잘못보다 더 크고 더 치명적인 잘못인데 그건 뭐냐면 진짜 중요해요. 고등수학상 내신 준비를 위해서 고등수학상만 파는 단세포적인 접근이 치명적인 잘못 2다. 이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특정 단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한 학기 과정 아니면 반학기 과정,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범위까지 또는 기말고사 범위까지의 그 내용, 그 시험,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는 엄청 한심하고 잘못된 정말 단세포적인 믿음에 빠져 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면 뭐죠? 맹신이고 미신이죠. 그런 미신에 빠져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허우적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결과에까지, 그런 나쁜 치명적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 학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내가 지금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한 4, 5개월 남았어. 4, 5개월 동안 뭘 거창하게 할 수는 없겠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기말고사까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잘 보고 싶어서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판다? 너무너무 한심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수학 특정 단원만 파서는 수학에서 절대 좋은 성적,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적어도 1학년 1학기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다.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사실은 그것까지는 부족하죠. 적어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의 중요 원리와 개념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 당연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두 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해서 필기가 필요하니 제 얼굴을 화면 뒤로 넣어놨어요. 제 얼굴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일반적인 학문들과 많이 달라요. 그 중에 가장 다른 점 하나는 단원과 단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벽을 치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단순히 연계가 아니라 확장까지, 그래서 그 다음 학년에 더 큰 개념으로 연결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의 각 단원들은 유기적으로 위아래로도 연결이 되고 양옆에 횡으로도 연결되는 이러한 굉장히 복합적인 융종합형 학문이다. 이런 학문을 배우고 익힐 때 가장 잘못된 접근 방법은 어떤 특정 단원, 특정 부위만, 요게 한 학기 분량이라면 이것만 계속 파서는 그런 수학의 폭넓은 연계와 확장을 통한 융종합적 사고, 그 사고력을 키우는 어떤 방법, 그리고 심지어 더 확장시켜서 통섭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논리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길 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지. 우리가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물론 중등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고등수학 가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이렇게 나무만 보고 공부한 애들은 수학에서 절대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 성과를, 성취를 이루어낼 수 없다. 숲 전체를 봐야 된다. 큰 산에 이 숲 전체를 봐야 되는 이러한 수학적 접근,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학습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등수학 상만, 수학 상만 파는 친구들은 고등수학 상, 하, 수원, 수투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어떤 융합과 확장,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져진, 아니면 그렇게 접근되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리고 그렇게 학습 방법을 선택했던 친구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단순히 수학상만 판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학상 성적을 올리는 그 아주 중요한 진짜 수학 실력이 이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더 역으로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이게 수학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 급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안 해줘. 물론 몰라서 안 해주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알면서도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나쁜 거잖아.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내가 시험 범위가 고등수학 상이면 고등수학 상만 파면 그냥 성적이 올라가는 줄 알아. 절대. 그리고 고등수학처럼 범위가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개념, 사용하는 개념도 많아지고 도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연계와 확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넓은 범위의 수학 공부는 가능한 한 범위를 계속 치고 나가서 내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많이 다뤄보고 생각도 더 많이 해보고 고민도 더 많이 해보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 나아가보고 더 높이 날아보고 그래서 보는 범위 시야가 넓어져 보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이 좁은 범위의 수학상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비교 불가다. 그리고 사실은
단편적으로 어떤 특정 단원만 드립다 파는 이런 단세포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이런 친구들을 이길 수가 절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래서 고등수학 상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진짜 그것만 드립다 파는 그러한 아주 단세포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는 공부 방법으로는 정말 수학에서 좋은 성과, 성취를 이뤄낼 수 없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유, 이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딱 들어와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금방 이해가 이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잘 되고 잘 수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수학 상만 드립다 팠어요. 자, 이거를 중3 가을 또는 겨울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 그리고 심지어 방학까지 다 퍼부어서 시간과 노력을 퍼부어서 수학상만 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상 하나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된다고.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안 돼요. 성과도 안 나고 까먹기는 잘 까먹고 그리고 일단 연계와 확장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의 발전?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수학상도 성과를 못 얻었어. 근데 바로 2학기 때 수학하가 나오죠. 수학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중간에 시간이 여름방학밖에 없네. 왜? 이유가 그 좋은 중3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오직 수학상만 파느라고 다른 거를 볼 겨를이 없었던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하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수학하가 양이 꽤 많고 또 새로 등장하거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이 안에 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상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수학상만 파던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상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는데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냐? 도전을 해보다가 시간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양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현행을 쫓아가는 것도 급급해져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원은 어떻게 해? 수원은? 그러면 수학학 끝나고 2학기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은 중3 겨울방학보다 훨씬 짧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짧은 겨울방학 동안 수학원을 해낼 수 있어요? 결국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중3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그 황금 같은 몇 개월 동안 오직 수학상 이거 하나 시험 잘 보겠다고 파고 또 파는 그런 정말 무식하고 한심하고 단세포적인 그러한 잘못된 공부 방법은 절대 하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다고 해서 수학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고등 3년 중에 1학년 1학기 그거 하나만 팠다가 나머지 학기에 수학, 하, 수원, 수투, 미적 이건 다 언제 할 거냐고. 불가능하다고. 그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주어지는 방학은 너무 짧아서 왜냐하면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갔던 수학상을 몇 번 돌렸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빼서 나머지를 커버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전략을 짜고 이렇게 수학상에만 올인하는 이 방법은 중학생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진짜 인내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퍼부어서 무조건 중2, 중3 한마디로 중학교 생활 중에 어떻게든 고등수학 공통 미적분까지 그러니까 수투 정도까지 물론 다 보는 게 가장 좋고 수투까지에 그렇다고 심화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 어떻게든 기본 원리와 개념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응용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것만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에 파묻히고 수학에 매몰돼서 결국 대학 입시에서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수학이 되지 않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고등학교에 와서 드디어 수학에서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은 탄탄하게 돼 있으니 현행을 통해서 더 심화된 더 깊은 것만 잘 커버해내면 되고 당연히 융복합 문풀로 그건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융복합 문풀이 뭔지는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티칭하는 공부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초집중 수업, 초집중 몰입 수학 플러스 융복합 문풀. 그래서 융복합 문풀은 완성을 만드는 맨 마지막 터치. 그래서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등수학에서 정말 찬란한 성공,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학 입시는 당연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내 인생에서 수학은 나에게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굳은 각오를 갖고 도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언제? 중학교 때. 당연히 1학년이면 더 좋고 2학년이어도 나쁘지 않고 3학년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꼭 해야 한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쌤한테 고마워 할 거다. 왜? 내 인생의 디딤돌이 수학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해줬으니까. 아셨죠? 꼭 제 말씀대로 해낼 수 있기를 강력히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